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훈풍 시작합니다. 금융시장에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만큼 돌발 변수가 없죠. 러우 전쟁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미사일 교전을 벌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양국이 대규모 무력 충돌에 들어간 것은 6년 만인데요. 사실상 양측이 다 핵보유국이라서 국제금융시장의 또 다른 잠재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찬환 한국외대 인도 연구소장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찬환입니다. 예, 워낙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이게 아침 일찍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사태 정말 그 역사를 알아야지 알 수 있고 예. 양국 간의 관계를 우리가 희미하게는 알고 있지만은 굉장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예. 자세히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일단 이번 사태는 지난 22일이죠. 지난달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이 발생한 총기 난사 테러였습니다. 근데 이 테러가 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과 연관성이 있다. 인도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람에 파키스탄 쪽이 굉장히 발끈하면서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 예. 전체적으로 요약을 좀 해주세요. 예, 말씀이 들어 22일 날 지난달 22일 날 한 5명의 소총으로 무장한 세력이 한 26명의 사람을 이제 사살한 거죠. 예. 그런데 주로 이제 그 타겟이 힌두교 남성이었습니다. 예. 그럼 사살을 하면서 그들이 거기 확인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슬람으로서 무슬림으로서 기도를 암송해봐라. 또는 뭐 바지를 심지어는 벗겨가지고 할례를 한지를 안 한지를 확인했다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힌두 남성을 타겟으로 삼아서 사살한 걸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인도는 이제 발끈하면서 곧바로 이제 비자를 철회하고 금지하고 모든 교육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오랫동안 인도가 이제 파키스탄의 강물을 공유했던 1960년대 인더스 강물 공유 조약이 있거든요. 네. 그 조약의 이제 효력을 중단시키고 이런 조치를 하면서 이제 긴장이 서서히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어제 새벽에 1시 5분 인도 시간으로 1시 5분에서 1시 25분, 1시 30분, 한 25분 동안 인도가 미사일을 9곳을 쏘았어요. 파키스탄 쪽으로. 예. 그런데 카시미르뿐만이 아니고 파키스탄 내륙 깊숙 번잡 지역까지 이제 미사일을 쏘면서 물론 인도가는 미사일을 쏠 때 파키스탄 군사 시설이나 민간 시설을 타겟으로 삼은 게 아니고 테러리스트 캠프, 테러리스트의 주로 시설만 타겟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긴장이 고조됐죠. 당연히 그러니까 파키스탄 또 거기에서 보복을 하면서 네. 어제 뉴스 보니까 또 공중전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정확한 지금 수치를 모르겠는데 뭐 많게는 전투기가 뭐 126대가 뭐 떠가지고 서로 공중전을 해가지고 예. 파키스탄 주장에 의하면 인도의 전투기가 5개가 격추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 중에 3대가 프랑스로부터 인도가 인도받은 라팔 전투기가 있어요. 그게 인도의 가장 최신의 전투기거든요. 네. 그게 격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물론 이제 공식으로 아직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근데 CNN에 보면은 프랑스 정보 관계자에 의하면은 최소한 라팔 전투기가 한 대 정도는 격추가 됐다. 그런데 그 격추시킨 그 전투기가 중국제 젠 10C라는 전투기가 격추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정확한 하여튼 인도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 아직까지 인도는 공식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예. 어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이라는 게 원래는 고대 한 적어도 100년 전 이상에는 사실은 독립된 하나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독립왕국이었죠. 왕국이었죠. 네, 그게 독립왕국이었습니다. 이제 인도가 이제 영국이 인도 식민 지배를 탈출하면서 이제 안 한다고 하면서 거기를 이제 국경을 제대로 그 정리를 안 해주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예. 분쟁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 이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 카슈미르, 파키스탄 카슈미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나눠져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영토 내에서 지금 분쟁이 벌어지는 예, 맞습니다. 그런 예, 거잖아요. 예. 카슈미르는 그럼 굉장히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네요. 아주 역사가 복잡하고 네. 카슈미르를 이야기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 짧은 시간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국이 식민 지배를 인도로 하고 났을 때 그때 이제 영국이 직접 지배하는 직접 통치하는 지역을 이제 브리티시 인디아라 하는 거고 네. 간접 통치한 곳을 이제 토호국이라고 합니다. 프린스 스테이트라 해서 토호국. 그때 토호국이 한 560개 이상의 토호국이 있었거든요. 소왕국들을 이제 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시미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할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할 당시 수많은 토국들이 560개가 넘는 토국들이 인도로 편입될 건지 파키스탄으로 편입되니 그 조건이 그 토국의 절대 다수의 국민이 백성이 그 당시 때 국민이 무슬림이면 파키스탄으로 가고 또 왕도 무슬림이면 파키스탄으로 가고 또 영토도 무슬림 다수적인 파키스탄 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영토, 국민, 왕. 이 세 조건이 맞아지면 파키스탄에 편입되거나 또는 역시 영토나 국민이나 왕이 힌두 다수적이 있으면 또 힌두교면 인도로 편입되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카시미르는 영토는 힌두 다수 지역과 무슬림 다수 지역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고 예. 국민은 다수는 무슬림인데 네. 왕은 힌두였습니다. 그 복잡하게 되네요. 그래서 세 조건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인도에서 철수를 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제 분리 독립할 때 종교를 기반으로 분리 독립할 때 카시미르는 독립 왕국으로 남아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 리퍼블릭 오브 인디아, 리퍼블릭 오브 파키스탄 독립국, 그다음에 카시미르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파키스탄이 보니까 현대 국가에서 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예. 카시미르의 절대 다수가 국민이 무슬림인데 그 나라는 당연히 파키스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조건으로서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네,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카시미르 왕에게 파키스탄을 편입해라, 와라. 하니까 힌두 왕인데 그렇죠. 갈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부를 하니까 파키스탄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무력 침략을 합니다. 무력 침략을 47년 된 시절 침략을 하는 거예요. 네. 침략하니까 카시미르 왕이 그 조그마한 카시미르 왕국이 거대한 파키스탄을 상대로 전쟁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도에 도움을 요청한 거죠. 아. 자, 인도 형님,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네헤루 총리가 조건을 냈습니다. 카시미르 영토를 우리가 인도의 연방 정부에 병합을 하면은 그때부터 인도 땅이 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땅 문서를 가져와라. 그래서 영토 병합 조약을 하면서 카시미르가 인도 연방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인도가 내 영토니까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때 카시미르를 가보니까 이미 파키스탄이 카시미르 왕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인도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못 온다. 맞고 밀어버리지 않고 인도는 그때 네헤루 당시에 굉장히 이상주의해가지고 유엔에 이 문제를 상정했습니다. 자, 국제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이시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파키스탄한테 내 영토에서 나가라고 해 주십시오. 그런데 유엔에서 판결은 기본적으로 인도한테 이렇게 합니다. 카시미르에 가서 국민들의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봐라. 국민들이 인도로 편입되길 원하면 인도로 가고 파키스탄에 편입되면 가고 아니면 독립왕으로 남을지. 그렇죠. 그래서 네헤루가 그래 국민투표를 하겠다. 인도에 왔는데 국민투표를 하려고 보니까 카시미르에서 파키스탄이 총을 들고 여전히 있는 겁니다. 3분의 1에서. 예. 그래서 너네들이 나가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못한다. 그래서 아직까지 국민투표를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지금 네. 정치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인도 파키스탄과 이 카시미르 지역의 어떤 분쟁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예. 근데 이번 공습이 굉장히 이례적이란 말이에요. 1997년, 71년 이후에 예. 가장 깊숙하게 파키스탄 침공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파키스탄 내륙 깊숙이. 그렇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전운이 강하고 이게 확전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국제 신용 평가에서 무디스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인도 긴장이 파키스탄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고 재정 건전화를 심각하게 타결. 당연히 그렇죠. 전쟁을 하면 계속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재정이 들어가니까 예, 엄청난 굉장히 돈이 위험해질 들어가죠. 것이다. 예, 예.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파키스탄이 IMF 지원국이잖아요. 맞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2023년, 2024년에 IMF 그렇죠. 지원을 받았죠. 예. 근데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면 네. 파키스탄으로 연결되는 물론 파키스탄이 뭐 경제 주요국은 아니지만 예.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번 사태의 피해가 예. 어느 정도까지 뻗칠 수 있느냐, 확장될 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 예, 같습니다. 예.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저도. 맞습니다. 예, 예. 파키스탄의 경제 규모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아직까지 뭐 피해 규모는 정확하게 이제 나오지는 않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파키스탄이 지금 경제난이 허덕이고 있거든요. 예. 파키스탄이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편입하면서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했어요.
약간 중국 자본을 좀 많이 좀 그렇죠. 받아들였고. 물론 중국 자본도 그렇고 이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자본도 받아들여서 여기저기에 모델링이니까.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대외 부채가 늘어났겠죠. 그렇죠. 이제 나라 경제는 좋지 않은데 대외 부채가 쌓이고 나오고 갚을 능력은 없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겁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타나고 터지고 더 나아가서 대규모 홍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결국 이제 부채를 이제 갚을 능력이 없어서 박산이 2023년에 IMF도 구제 금융을 받습니다. 약 한 30억 달러를. 예, 예. 그것도 이제 안 돼서 또 작년에 70억 달러 추가로 더 받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금 박사는 IMF 이제 구제금 프로그램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박산이 인도와 전면전을 한다? 이건 굉장히 무리인 거죠. 전쟁은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지금 사실 그러니까 박산 입장에서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지금 경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인도가 이제 미사일로 보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박사는 또 재차 보복을 하면서 지금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역으로 네. 생각하면 파키스탄이 뭐 엄청난 그 궁지에 몰리거나 그 전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 바로 핵 아니겠습니까? 네, 핵을 그렇죠. 사용해 버리면 예. 다른 이제 문제로 들어가거든요. 재래식 무기하고는 게임이 다르죠. 우리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PD님도 그걸 이제 핵정전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 예. 막 교수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예, 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까? 국제사회도 물론 우려는 하죠. 예. 그리고 뭐 CNN 비롯해서 많은 언론기관에서 전면전이나 핵전쟁을 우려를 하는데 예. 그게 자극적으로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핵전쟁 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아주 희박하다. 뭐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희박하다. 심지어는 전면전 자체도 지금 상황에서는 희박하다. 왜냐하면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박산 자체가 지금 전면전을 일으킬 지금 경제 상황이 아닌 거고요. 예. 또 인도 또한 지금 전면전을 해서 뭐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인도는 사실 상대국이 박산이고 사실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성장의 중국을 바탕으로 강한 중국에 대해서 지금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세계 최강의 지금 국가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지금 맞붙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아시아의 양대 산맥인 중국과 인도인데 인구는 지금 중국보다 더 앞선 네. 14억 7천원의 지금 세계 최고 인구 대국인데 중국 못지않은 경제 대국이 돼야 되고 중국 못지않은 강대국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게임이 안 되는 그 박산과 전쟁에서 인도가 도움될 가능. 그리고 지금 당장 인도가 급한 것은 빨리 트럼프하고 협상을 해 관세 협상해서 그러니까요. 낮춰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모디 현 정부는 카시미르 지역을 안정화시켜서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쪽에 있어가지고. 인더스강의 원류지라면서요? 맞습니다. 예, 원류주죠. 그다음에 이제 히말라야 저쪽 그 북서쪽에 있으니까 아하. 그 빙하가 있는 곳이고, 예. 물론 이제 카시미르는 이제 저게 이 중앙에 스리나가르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동양의 스위스라 할 정도로. 그렇군요. 그래서 모디 정부가 그곳을 이제 관광 특화시켜가지고 관광지로 해서 이번에도 대부분의 이제 희생자들이 관광객이 듣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될 가능성은 또 심지어는 핵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낮다. 물론 뭐 우발적인 무슨 뭐 사태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사태 확산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거 좀 그만 전쟁 자제해라, 네. 뭐 분쟁 자제해라,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 같은 경우는 성명을 통해서 세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사적 대립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우려를 그렇죠. 표명했죠. 예,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도 예, 수십 년 수세기 동안 그들은 둘이 싸워왔는데 이 갈등이 빨리 조속히 끝나길 바란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성명까지 냈어요. 예,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국제사회가 불안하게 보고 있고 이것이 또 이상하게 불똥이 튀면 가뜩이나 어려운 국제금융시장에도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렇죠. 언제쯤 좀 봉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제 생각에는 보복 수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지금 팍산 주장에 의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전투기를 지금 5대를 격추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중에 3대가 라팔 전투기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인도는 아직까지 공식으로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좀 수치스러운 얘기죠.
그죠? 인도 입장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최첨단 정투기가 사실 2019년도에 이미 인도가 그걸 경험했어요. 2019년도에 이미 6년 전에 인도 전투기 2대가 격추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모든 안보 이슈를 안보 이슈가 빨아들이면서 그때 당시 현 모디 총리가 이제 정권을 다시 재선에 성공한 계기인데 네. 어쨌든 인도의 입장에서는 최신의 라팔 전투기가 격추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네. 그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도가 추가 보복을 한다면 그 보복 수위는 이제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러겠죠. 예,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죠. 보복에 보복을 하다 보면.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처럼 인도 입장에서도 전면전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예. 박사는 지금 전쟁할 상황이 아니고 음. 그래서 보복 수위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또 사실 이게 또 국민적인 자존심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종교적인 자존심과 있고 네. 파키스탄과 인도는 완전히 종교적으로 힌두 무슬림의 갈등이 오랫동안 첨예한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가 보복을 추가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그 비교를 하면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이념에 의해서 한 민족이 갈린 남북으로 갈렸다 그러면 인도와 파키스탄은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한 나라지 않습니까? 원래 한 나라였죠. 원래 한 나라예요. 예. 근데 종교 때문에 이제 갈리게 된 셈이죠. 예. 결국은. 기본이 종교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파키스탄 쪽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힌두교도가 인구가 훨씬 많았는데 네. 그 인도는 지금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봐서는 훨씬 더 번영을 하고 있고 아, 그럼요. 뭐 이런 건데 네. 그 중심에 정리가 안 된 카슈미르 지역에서 분쟁이 나고 있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같은 국가였던 나라끼리 이렇게 극단적으로 전쟁을 몰고 갈 가능성은 적다. 저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이걸 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걸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든 지금 상황에서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지금 현재 이 분쟁을 갈등을 관리를 하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파키스탄은 빨리 조기에 끝내고 싶어하고 더더욱 예. 인도 입장에서는 관리를 하면서 갈등 국면을 계속 이어가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올 10월, 11월에 인도의 중요한 이 비하르라는 곳인데 네. 비하르라는 곳에 비하르. 주의회 선거가 있어요. 아, 그런데 현 인도 집권당이 그것을 한 번도 장악을 하지 못했거든요. 집권을 하지 못했어요. 아, 그걸 집권하고 싶어요. 지자체 선거가 있군요.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자체보다는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이 연방 정부니까, 연방이니까. 예, 주정부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주정부 우리나라보다 더 크죠. 예, 거의 인구가 1억 정도 되는 엄청난데 우리의 지자체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그건 너무 작은 거고. 그렇군요. 예, 그 거대한 그 비하르라는 곳을 선거가 있는데. 예, 선거가 있는데 그걸 지금 현 집권당 인도 국민당이라는 BJP라는 정당이 그걸 장악을 하고 싶어요. 아, 그럼 이번 그러면 이 문제는- 안보 이슈가 그러니까요. 계속 걸러가면은 유리한 거죠. 왜냐하면 2019년 아. 이미 맛을 본 거예요. 아하. 아, 그 안보 이슈로 때문에? 하니까 모든 게 안보 이슈로 빨아들여 가지고 현 정권에 집권당이 유리하게 유리한 되고. 거죠. 그렇죠. 과거 네. 우리나라에 뭐 선거가 있으면 판문점에 무슨 뭐 비슷한, 네. 일어나면서 그렇죠. 모든 안보 이슈가 빨아들이는 그렇죠. 그런 비슷한 것을 2019년에 이미 맛을 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관리를 해 나가면서 안보 이슈를 계속 끌어가려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미 인도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든 양측은 지금 전쟁 전면 자체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특히 파키스탄 입장에서 빨리 이제 종교를 싣는데 인도 입장에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대립구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대립구도를 계속 끌어가면서 선거에 이용하려는 그런 측면이 지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근데 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무슬림 파키스탄 이제 뭐 회교 무슬림이니까 네. 이슬람 국가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이거 굉장히 확산되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예, 예. 그들의 구호가 있잖아요. 우리는 형제 예, 예. 국가를 지원했던 많은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예, 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또 인도가 이번 사태 바로 그 당시에 네. 모디 총리가 사우디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하. 그래서 적이 기구했거든요. 인도와 이미 인도와 그러니까 이미 무슬림 국가들의 신교가 그 있기 관계가 때문에. 나쁜 게 아닙니다. 아하. 예, 관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도가 14억의 거대한 시장이니까 그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들은 인도가 중요한 파트너죠. 시장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14억의 그 거대한 국가를 척을 친다는 것은 그 무슬림 국가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가끔씩 인도 내에서 힌두와 무슬림의 뭐 폭력 충돌, 종교 폭력 충돌이 일어나면 이제 무슬림 국가들이 인도를 비난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무슬림 국가들이 국익 차원에서 어떤 경제적인 실리 차원에서 그걸 뭐 무시하고 인도가 척을 치면서 박선을 지원한다? 그럴 역사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네.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금까지 크고 작은 전쟁을 4차례 했습니다. 네. 전변전을 3차례 했고 이제 국지전을 카길에서 99년도에 했는데 그때도 무슬림군들이 전적으로 단합을 해가지고 파키스탄을 지원한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무슬림 국가들이 특히 중동에 있는 무슬림 국가들이 단합을 해서 파키스탄을 전면적으로 지원한다.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만약에 확전이 되거나 전면전으로 가버리면 인도 시장이라는 큰 시장, 실물 시장도 그렇지만 경제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금융 시장 측면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여기 투자한 그럼요. 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지금 또 인도가 지금 그렇죠. 이번에 미중 간 갈등이 더 심화되면서 예.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국가 중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예, 중국에 네. 투자하는 뭐 애플도 그렇고 계속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기고 있고 인도는 제조업을 계속 육성시키는 입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 사태를 중국이 계속 주시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당연히 그렇죠. 제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다 보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 이런 역학관계를 저희가 좀 알아야 예, 예. 금융시장에 지금 서학개미들 뭐 인도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예.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고 예, 예. 이 부분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모시고 예,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글쎄요. 민간인 피해가 정말 우려가 되는데 예. 민간인 피해가 나면 얘기가 예. 조금 달라지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지금 예. 테러는 물론 민간인 대상으로 일어났는데 예. 그 이후로는 큰 소식은 없어요. 아직은. 예. 앞으로 양국 간의 골이 좀 완화되면서 예. 이거를 좀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이게 다시 이런 원론적인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근본적인 질문은 사실 어려운 질문이죠. 예. 그동안 뭐 47년 독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거기서 전쟁과 갈등과 테러가 일어나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고 사실 해결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종교 갈등과 맞아요. 영토 갈등이잖아요. 맞아요. 그 어느 세계 어느 곳을 보더라도. 예. 그런데 카심이라는 곳은 종교와 영토가 복합적으로 아우러진 갈등이다 보니까 네. 더더욱 어려운 곳이죠. 그렇죠. 근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뭐 가능성은 지금 카시미르에 파키스탄 지금 3분의 1 차지하는 그곳이 지금 휴전선인데 원래 그걸 이제 통제선이라고 지금 바꿨어요. 라인 오브 컨트롤이라고. 통제선으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보더가 아닌 거죠. 국경선이 아닌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땅 문서는 인도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하리싱이라는 그 왕이 땅 문서를 가지고 인도에 영토를 병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파키스탄 지금 무력으로 지금 3분의 1을 차지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 지금 라인 오브 컨트롤 통제선을 국경선화시키고 그 다음에 인도는 그 지역을 관광장으로 개발하고 평화를 안정시켜서 그렇죠. 파키스탄도 그 지역을 개발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양국이 장악하고 있는 인도는 카시미르와 파키스탄은 카시미르의 국경선이 이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그래야 양국이 다 시너지효과 양측이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겠네요. 예, 사실 현 모디 정부는 방글라데시하고 그런 비슷한 영토 갈등을 해결한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방글라데시하고는 뭐 종교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방글라데시하고 인도하고 영토 갈등이 있었어요. 예. 근데 현 모디 정부가 통 크게 양보를 한 겁니다. 그거 해봤자 뭐 도움도 안 되고 국익에 도움도 안 되니까 그냥 빨리 해결하고 우리 교류하자. 그러면서 지금 방글라데시가 이제 인도의 아주 우방 국가로서 지금 등장하면서 서로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예. 평화 협정을 하고 서로 양보하는 것이 양국의 모두가 이익이 된다는 교수님 말씀이 전달돼야 될 텐데요. 그래도 잘 알고 예. 있죠. 예, 예. 경제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와 관련이 있는 이 지정학적인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김찬환 한국외대 인도 연구소장님과 오늘 인도 파키스탄 분쟁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